네, 안녕하십니까. 10월 성동장애인 종합복지관 뉴스룸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화면에 보시는 문장을 보시면 2020년 우리나라 한 해 동안 1인당 플라스틱 포장재 소비량이 67.4kg이라고 합니다. 이게 세계 2위의 소비량 결과라고 합니다. 1위는 벨기에라고 하고요.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장기화로 인해서 일회용기로 쓰인 플라스틱 쓰레기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출량은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고요. 모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에서도 모든 국가에서도 이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복지관에서는 지난번 삼배 수세미 만들기 등을 통해서 친환경 생활 실천을 위해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좀 친환경 실천의 연장선으로 복지관 1층에 위치한 해누리 카페에서 음료수를 주문할 때 종이 캐리어를 이용자분들한테 제공해 드렸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양말목 공예를 통해서 양말목 공예 텀블러를 조금 빌려주는 그런 좀 생활 실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증정이 아니라 대여를 해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저희 해누리 카페를 이용해 주시는 이용자분들께서 캐리어를 쓰실 때 저 양말목 공예 캐리어를 써주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환경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생태를 회복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복지관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9월 15일에서 16일까지 추석을 맞이해서 명절 식료품 키트를 제작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한국전력 광진 성동지사와 함께 성동군의 장애인 270가정을 대상으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정서적으로 위축된 가정들에게 조금이나마 작은 힘을 드리고자 조금 다른 때와 다르게 정성껏 좀 키트를 제작을 했고 전 직원들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또 나아가 꾸준하게 지원을 해주고 계신 저희 한국전력 광진 성동지사 임직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청년 동호회 우동 소식입니다. 우리 동네 칼럼니스트의 줄임말이 우동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고요. 우동은 장애 비장애인 청년 3인으로 구성된 청년 동호회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성동군의 곳곳을 돌아다니며 느낀 점을 칼럼 형태로 정리하는 활동입니다. 성동구 청년지원센터 청년오랑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11월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칼럼 형태로 기록되는 이분들의 시선이 좀 궁금하고 지역사회 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이들의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온라인 서포터즈 똑똑노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혼자 생활하는 발달장애인들이 즐겁게 지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고, 지난 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발달장애인분들을 위한 유튜브 채널을 좀 개설을 했고요. 똑똑은 지역사회를 두드린다는 좀 의미를 갖고 있고, 이런 어떤 똑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포터즈를 저희가 모집을 했고요. 총 7명의 비장애인 서포터즈가 모여서 발달장애인과 소통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컨텐츠들을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고, 월 주 1회씩 업로드를 통해서 발달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1월 말까지 꾸준하게 제작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 욕구 및 만족도 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504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나 혹은 서면 형태로 진행을 했고요. 특히 이번에는 발달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성인 발달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직접 인터뷰를 24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총 346부, 응답률은 69% 정도가 만족도 조사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약 2주 동안 진행이 됐고요. 내용을 보시면 프로그램 만족도, 기자재 장비 등의 적절성, 복지관 직원 친절도,
그리고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이용자 반영 정도, 그리고 코로나19 생활식태 조사, 그리고 그 밖에 복지관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서면이랑 그리고 온라인 형태, 핸드폰을 통한 온라인 설문 형태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결과를 보시면은 이용하는 프로그램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라는 첫 번째 항목입니다. 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치료 서비스가 약 21%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요. 다음으로는 생활체육과 활동지원, 직업훈련, 평생대학, 이동보조기기 수리 등의 응답을 보였습니다. 네, 이용했던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첫 번째 조사를 했는데요.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약 93% 정도를 차지를 했습니다. 주로 긍정적으로 이용자분들이 참여했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만족을 보이는 걸로 좀 분석이 돼 있고요. 복지관 방문 유무에 있어서는 97.7%가 방문을 했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보시는 분들께서 아니오라고 체크한 분들은 뭘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복지관을 방문하지 않고 저희가 밑반찬을 제공한다든지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서비스들에 있어서는 아직 복지관을 방문하지 않은 이용자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사용되는 기자재, 교구 등의 적절성에 대해서 응답을 드렸는데요. 한 88.8% 정도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고 보통이나 그렇지 않다에 대한 응답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분들이 주신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좀 개선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층 프로그램실 같은 경우에는 뭐 바닥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해서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 대해서 이용자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또 복지관 직원들은 친절하다라는 질문에는 93.7%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또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고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가라는 질문에는 약 85.8%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개별 욕구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에서 논의 후에 응답을 할 예정이고요. 응답 결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와 관내 게시판의 부착을 통해서 모든 이용자분들께서 결과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공유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달 현장 속으로는 동네 친구들이라는 저희 그 가족문화지원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발달장애인들의 동네 친구들을 만들기 위한 어떤 비장애인들과의 서로 간의 활동을 동네 친구들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이들의 활동을 영상으로 만나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걸어가야 돼요. 내려서 걸어가요? 아, 이거 점점 따라서? 몇 개 가야 돼요? 우리 지도 보고 걸어가야 돼요. 드레스가 없는지? 여기 여기다 라면 먹었어요, 선생님. 점심에? 점심에 이거 넘어가야 돼요. 있어요? 네. 먹었잖아. 아주 맛있겠다. 아주 좋아하는. 여기는 성동 구립도서관이고요. 저희 당사자분들이 이제 대출증을 만들고 책을 빌리고 싶다 말씀을 해주셔서 동네 친구들과 함께 왔습니다. 저는 지금 활동하고 내려오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발달장애인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같이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조력해 주시는 분들을 이제 시민옹호단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발달장애인 평생대학에서는 이제 당사자분들의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시민옹호단과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분의 동네 친구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같이 교육도 듣고 당사자분들과 몇 달 동안 충분히 관계를 맺은 다음에 지금 9월 달부터 함께 활동을 해주시고 계세요. 네, 1대1로 이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용시설 그리고 욕구 활동들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거 함께 하고 싶으세요 했을 때는 쇼핑이나 아니면 이렇게 문화여가 활동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쇼핑이나 문화여가 활동을 대부분 엄마나 아니 가족이랑 가거나 그냥 하자는 대로만 따라갔어서 그냥 해봤긴 했지만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 약간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는데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내가 계획했던 대로 움직일 수 있네 활동을 할 수 있네 이런 거에 대한 만족도가 좀 높았던 것 같아요. 정말 관계 맺기나 아니면 뭐 비대면 활동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서 프로그램에서 만나는 사이가 아닌 정말 동네 이웃, 동네 친구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사이가 되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이고 앞으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제가 서비스 센터에서 근무를 2년 정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장애인 고객님들이 방문해 주실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계기로 이제 많은 활동을 해보면서 직접 공감도 해보고 많은 추억을 만들어보고 싶어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제 친구는 승지라는 친구인데요. 같이 양말 목공예 활동도 하고 이제 또 같이 카페나 편의점 이용하는 활동이나 이제 같이 서울숲 산책을 가보면서 친구들과 함께 좀 더 경험이나 추억거리를 좀 많이 쌓을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남자인 친구여서 좀 다가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친구가 좀 더 저에게 정감 있게 다가와주고 말도 서스름 없이 먼저 걸어주어서 생각보다 저도 편하게 마음을 더 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봉사활동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가 자발적인 참여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러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하면서 좀 더 사회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사회인으로서 이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많은 원동력이 또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열심히 하는 만큼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앞으로 꾸준히 참여를 더 하고 싶게 되었습니다. 여기 도서관은 여기 처음 오는 것 같아요. 아직 안 그래도 근데 만들어도 얘기도 꺼내고 다이어트 가는 거 카페에서 시원하게 먹고 성정 구립도서관이요. 책 빌리러 왔어요. 회원카드 만들었어요. 책 빌리고 다음 주 반납하려고요. 다이소나 쇼핑 같은 거 갔다 오고 또 그 카페 갔다 왔어요. 뭐 사는 거 짝꿍하고 도와주셨어요. 김사연님, 사연님 고마워. 그 이마트에 가는 거 또 하고 싶어요. 네, 동네 친구들 활동을 다시 한번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해피빈 모금 활동 함께 해주세요 라고 써있고 파란색 글자로 뇌병변 장애인의 보통의 삶, 공동선을 위한 힐링 어플이라고 써있는데요. 지난번 뉴스룸에서 저희 기관에서는 뇌병변 장애인들을 위한 어플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네이버 해피빈이라는 그 모금 플랫폼을 통해서 조금 사업비를 모금하는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랑 조금 미팅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조금 비용이 드는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분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정성을 모아서
뇌병변 장애인분들을 위한 어플을 만드는 거를 좀 계획을 했고요. 올해 3번째 진행하는 모금 활동입니다. 매번 이 해피빈 활동을 할 때마다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응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조금 더 수월하게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그 네이버에 먼저 가입을 해주시고 안 하신 분들은 성동장애인 종합복지관을 포털에 입력을 하시면 2단계에 보시는 것처럼 아래 빨간색 점선에 있는 함께인 기부 검색이라는 그런 내용이 뜰 겁니다. 그럼 그 배너창을 클릭을 해주시면 3단계 모금함이 있을 텐데요. 그 아래 모금 기부하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결제를 기부할 수 있고 정기기부 그리고 보유금액 기부하기 등이 나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뭐 블로그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글을 작성하시면 콩 한 알이 적립이 돼요. 그 콩 한 알이 100원 정도의 가치가 있거든요. 그 콩을 저희 그 해피빈 모금 플랫폼으로 기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좀 기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혹시나 관심 있거나 저희 이 어플을 응원해 주실 분들께서는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2021년이 90일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녹화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근데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저희가 90일이나 남았습니다. 9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조금이나마 좀 남은 기간을 90일이나 남았네 라는 조금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내면 어떨까 싶어서 이 문장을 마지막으로 넣어봤습니다. 항상 연초에는 뭔가 목표를 달성해야지, 올해는 뭘 해야지 이런 계획들을 많이 세우시잖아요. 근데 항상 10월, 11월쯤 되면 내가 뭘 했지? 라는 뭔가 좀 자조와 후회가 하는 시간이 있기도 하는데요. 그런 시간보다는 남은 90일 동안 그래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조금이나마 내가 의미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그거를 발판으로 조금 더 희망적인 22년을 계획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0월 뉴스룸은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네, 11월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